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홍기둥입니다. 오늘의 그 시장 상황과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나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최근에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5월 달에 정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이 나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실적, 이 어닝이 서프라이즈가 되면서 지금 나스닥 지수가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P 500은 이미 지금 5월 달에 고점을 넘어서고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습니다. S&P 500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 기업들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최근에 지금 지수가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과 S&P 500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금 반등을 이 거의 120일 이동평균선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일반 지금 보여줬던 이전에 보여줬던 S&P 500과 나스닥과는 좀 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죠. 왜냐하면 거의 4월 달부터 거의 6월 정도까지 해서 이 7,000포인트가 14,000포인트 가면서 이 구간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배 올랐어요. 2배. 100%가 난 거죠. 100%.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세게 온 거고, 그리고 나서 조정 이후에 아직은 지금 강하게 반등은 안 하고 있고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이따 설명드렸지만은 이런 그 헤지 펀드들과는 좀 싸움, 청산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더디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33% 빠졌고요. 아직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때 장대 양봉이 한 달 나왔지만 그 위에 쭉 옆으로 좀 밀리고 있죠. 지금 이 모습이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거의 비중을 거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지지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코스피 지상이 돌아서려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더 세게 나오고 있긴 한데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죠. 거의 아직도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고점 대비 35%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반등하더라도 이런 중소형주보다는 코스피 쪽, 대형주 쪽,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빅테크, 뭐 하이퍼스케일러,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시장 상황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지금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세게 조정을 했는데 한두 달 사이에 그 가장 세게 조정한 섹터가 반도체 섹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7월 하순, 그 전부터 지금 작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7월 하순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헤지펀드. 자, 요게 바로 레오폴드가 이끌던 헤지펀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레버리지를 4배짜리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4배. 예, 이거를 지금 두고 보지 않고 지금 마진콜, 추가 증거금을 요구한 거죠. 이거를 납부를 못 하다 보니까 강제 청산 폭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헤지펀드가 보유한 종목들이 SK 하이닉스, 뭐 샌디스크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지펀드가 청산이 됐고 이 반도체 섹터가 극심하게 지금 변동성을 일으켰다. 청산 규모가 약 22조. 그리고 이 헤지펀드를 시타델이라고 하는 또 다른 헤지펀드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지펀드
숏의 예, 숏과 롱의 싸움이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스타들이 이기고 이 펀드를 인수하게 됐다.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최근의 시장의 조정의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좀 전에 말씀드렸죠. S&P 500은 지금 시고가 나가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 거의 올랐죠. 그 이유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업 실적이 워낙에 좋았고 그다음에 수급이 해소가 됐고 그러면서 다우지수하고 S&P 500을 중심으로 사상 신고가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금리 동결 관련됩니다. 자, 9월 달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지금 고용 시장이 상당하게 안 좋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좀 나오면서 이런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좀 더 호재가 되죠. 최근에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가 올랐죠. 채권 금리. 10년물 금리, 뭐 30년물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 돈들이 채권 시장으로 가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했었는데 이 금리가 동결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 주시장이 좀 호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유가 하락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 뭐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지금 긴장 완화가 좀 기대감이 있죠.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고 안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 주시장 미국 주시장의 큰 이슈가 이 네 가지 정도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슈들은 있지만 결국에는 그 이익,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주식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렇게 지금 거의 보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는 지금 하고 있고, 거의 다 이제 많이 끝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주가들이 좀 반영이 됐는데, 결국에는 또 3분기의 이익 성장률, 요걸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탑티어 섹터를 보면요. 자,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IT입니다. IT. IT 중에서도 AI 인프라 관련해서 파운드리, 설계, 메모리,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업체들, 서버 장비, 반도체 공정 장비,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11개 섹터 중에서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성장률이 1위입니다. 20에서 25%. 그게 바로 IT고 이게 바로 AI 관련주입니다. AI 관련주. 그렇죠? 이게 바로 유력한 주도 업종이고 지금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이익 성장률이 탑 티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인데 아마 이제 빅테크 플랫폼에서 광고 효율화, 클라우드 부분 매출, 고마진 요게 지금 이제 그 IT 다음으로 이익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섹터를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및 IT 하드웨어 여기도 반도체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HBM 공급 확대되고 있고 서버용 D램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고용량 eSSD 이게 지금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요게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3분기에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실적 개선폭이 크다. 요게 다 그거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반도체 협력사들이겠죠. 이런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3분기에 이익 성장률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인프라 관련된 이제 전력기기라든가 변압기, 그리고 이제 조선이 이렇게 3분기에도 이익 성장률이 지금 좋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미국도 IT, 우리나라는 반도체, 미국의 IT는 뭐 반도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AI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실적 발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AI 자본 지출 관련된 거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대비해서 1950억 달러에서 2050억 달러로
약 1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원을 상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구글이 왜 이렇게 돈을 여기다 쏟아붓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클라우드 매출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82% 폭증. 이러다 보니까 이 AI 자본 지출을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보시면 기존에는 2천억 달러를 자본 지출을 한다 그랬는데 2,200억 달러로 10%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27조 상향을 하기로 발표를 했죠. 그 이유도 보면은 AWS, 이 클라우드입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AWS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나 성장을 했고요. 수주 잔고도 지금 4,960억 달러입니다. 거의 5천억 달러라고 하면 수주 금액만 500조 이상이에요. 500조 이상.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올해하고 내내 인프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이 공급이 그만큼 딸리다라는 겁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AI를 활용을 하기 위한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상단은 그대로 놔두고 하단을 거의 100억 달러, 거의 50억 달러 정도 올려가지고 좀 상향 조정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연간 기준에 1,1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 이상 지속적으로 집행을 할 것이다. 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애저가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나 성장을 했고요. AI 코파일럿 이용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코파일럿.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I 서비스인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AI 자본 조출이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자본 조출 이외에 이 전 세계 소버린 AI 총 시장 투자 규모를 보면 올해는 연간 투자액이 33조에서 135조 정도 되고요. 2030년 앞으로 4년이죠. 그때까지 이제 누적 규모를 보면은 약 200조에서 800조로 예상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이외에 이 소버린 AI 시장도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GPU, 그다음에 메모리는 뭐 D램이 있을 것이고 랜드가 있겠죠. 그리고 전력 기기도 있겠죠. 이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하이퍼스케일 이외에 중국 빅테크라든가 국가 AI가 자 300빌리언에서 500빌리언 달러.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소버린 AI가 또 500빌리언 달러에서 1조 달러. 그 다음에 일반 기업 AI라는 거, 피지컬 AI 쪽이 300에서 700빌리언. 그 다음에 AI 전력이라든가 전력망 인프라. 이게 500빌리언 이상.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AI 관련된 소버린 AI 관련된 지출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눈여겨볼 만한 문구를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합니다. 메모리의 공급은 연간 20% 내외로 증가합니다. 공급은. 근데 그에 반해서 AI 기반 수요는 매년 200% 이상 폭증하고 있다. 자, 공급이 1이라고 하면 수요는 지금 10입니다. 10. 그만큼 이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쇼티지 현상이 엄청나게 심하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테라팹이라 그래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직접 짓겠다. 자, 이런 빅테크 기업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생랑지도 못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런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고 AI 학습 추론용 서버는 일반 커머셜 서버 대비해서 D램과 HBM이 8에서 10배, 그 다음에 고성능 ESSD, 낸드 플래시가 수배 이상 필요하다. AI를 돌려면은 D램도 HBM도 그 다음에 ESS도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하이퍼스케일 애들이 AI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고객으로부터 수주한 금액도 몇천조가 되는 거고요. 다 합쳐서.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면은 나중에 경쟁에서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메모리 칩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아직도 끝날라면 멀었다라고 하는 거고, 공구 같은 경우에는 20포인트 성장밖에 못한다. 왜냐하면은 HBM은 동일 용량의 일반 D램 대비해서 약 3배 이상의 웨이퍼 면적을 소모한다. 그래서 D램이 부족한 거죠. D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 난이도라든가 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수율을 올리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신규 공장을 짓다 하더라도 최소 2, 3년, 최소 2, 3년, 4, 5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안정화까지는. 지금 그래서 이 테라팹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2, 3년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지금 병목이 심한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명 D램 가격은 파란색 선인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2분기까지, 3분기까지는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이제는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랜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4분기 때부터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올해 2분기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수요는 폭증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랜드라 D램 가격이 떨어지진 않고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현재는. 그리고 S&P 500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앞으로도 좋아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초반 이 성장을 할 것 같고 4분기에도 거의 20%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S&P 500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한 평균 25에서 30%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더 강하게 우상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주 잔고 자체가 2조 달러를 넘어섭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천조 이상이 이미 수주를 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계약이에요. 법적 서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AI 이 데이터 센터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라클, 뭐 아마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고 주문이 마감됐고 지을 곳이 없어요. 전기도 좀 부족하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 공급 부족이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AI가 학습 단계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죠. 추론은 뭐예요?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HBM은 워낙에 비싸고 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추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엔터프라이즈 SSD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키옥시아, 샌디스크,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을 보시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 215조, 내년에는 343조, 내년까지도 영업이익이 폭증입니다. 폭증. 100조 이상이에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샌디스크입니다. 올해는 18조, 내년에는 58조, 40조 늘어납니다. 영업이익.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보면은 147조, 139조. 그래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올라가고 샌디스크는 아직은 그 정도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이게 그 성장 폭이 완전 다르죠. 18조에서 58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적이 급증하고 있고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조정하고 아직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저는 이 그 헤지 펀드들의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저는 어느 순간 좀 튀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R도 보시면 마이크론 뭐 내년 PER 4배, 샌디스크 6배, 삼성전자 6배, SK하이닉스 4배.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내년 PER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가 많이 올랐지만 실적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뭐 영업이익률이 거의 80% 가까이 나오죠. 80%.
매출이 1조면 영업이익이 8천억이에요. 8천억.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던 이 메모리 공급은 연간 20% 내로 증가하는데 AI 기반 수요는 매년 200% 이상 폭증한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최소 내년까지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발표하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샌디스크 이런 메모리 기업들이 지금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지루한 장이 이어지고 있죠. 개인들이 많이 지칠 겁니다. 근데 이런 공급 부족 사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메모리 반도체주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